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밤 호두 강의 영상에 이어서 참다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참다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키위를 말하는 거예요. 키위. 흔히 참다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위입니다. 키위. 밤 호두 영상에서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또 뭐 그 조사 시기별 그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밤 호두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밤 호두와 전 과정이 동일한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가 덩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과나무나 뭐 다른 과실나무나 요렇게 돼 있고 가지가 어느 나무에 속한 건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이 가지들이 이렇게 덩쿨로 다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참다래 나무에 착과된 과실인지 파악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착과수를 파악을 했었는데,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주당 착과수를 파악을 했었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이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구해요.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참다래 과수원이라고 하면은 참다래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지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가지고 어 어디에 어느 나무에 속한 가지인지 이게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이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 참다래 과수원에 이렇게 리본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요. 리본으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요 면적을 측정을 하고 이 면적 내에 있는 착과수를 세고 낙과수를 셉니다. 그렇게 세워진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를,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으로 나눠줘서 면적당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를 산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다래의 특성이다. 다른 종합과수와 비교했을 때 참다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리 좀 알아두시고,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다른 과실과 수확량 측정 방식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다른 과실의 경우 표본 주당, 이런 주당 착과수, 표본 주당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의 개수로 보험 목적의 전체를 판단했지만, 참다래의 경우 생물학적 특성상 표본주의 과실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밭작물이나 논작물과 마찬가지로 면적당 과실수를 표본으로 전체 과실수를 파악한다. 이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에서 이 가지들이 덩쿨을 이루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그 착과수, 한 주에 착과된 과실수 파악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리본을 장착을 한 다음에 이 리본의 면적 내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수를 세고, 사고가 발생해서 뭐 낙과가 발생했다면 이 면적 내에 떨어진 낙과수를 세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이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 요걸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면적당 착과수 또는 낙과수가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 계산되어진 표본 제곱미터당 착과수 내지 낙과수를 과수원 전체 면적에 곱해줘서 전체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참다래만 그래요. 종합과수 중엔
참달에만 참달에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좀 알아두시고, 요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참달에만 이런 거니까, 참달에 하면 면적당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를 구해서 전체 수확량을 산출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어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적당 그 착과수 내지는 낙과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제식 간격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제식 간격은 아시죠? 과수원의 나무들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주간거리, 열간거리 해가지고 이 면적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제식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한 주당 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주간거리, 열간거리 한 다음에 이 제식 면적을 측정을 한다. 그럼 이 제식 면적에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당연히 품종 수령별이겠죠. 제식 면적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과수원 전체의 면적.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전체 면적에 이제 면적당 착과수를 곱해주면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착과수가 나올 것이고, 낙과수를 곱해주면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낙과수 계산이 되어지겠죠. 본질적으로는 다른 종합과수와 동일한데,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한 주당 착과수 파악이 힘드므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위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참다래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식 간격을 조사해요. 제식 간격을 조사하고 표본 구간 설정을 위해 제식 간격을 조사한다. 단위 면적당 과실수 파악이 목적이다. 이해 가시죠? 자, 3번 면적 및 착과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 윗변, 아랫변, 높이, 윗변과 아랫변의 거리를 재고 면적을 확인한다. 표본 구간의 면적은 윗변 길이 플러스 아랫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그거죠.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산식이죠. 사다리꼴. 윗변 길이 재고 아랫변 길이 재고, 요게 위에 이렇게 달려 있을 거니까 이 높이 있잖아요. 높이를 이제 재는 거예요. 높이를 재가지고 요 길이에다가 아랫변 길이 더해주고, 이 값을 이 높이로 곱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요 면적이 나오겠죠. 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겠죠. 사다리꼴. 이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이 면적 안에 얼마만큼의 착과수가 있고 낙과수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곱미터당 과실수를 카운트한다. 제곱미터당 과실수를 파악을 한다. 참다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간단하죠? 참다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안위 면적당 과실수를 기준으로 수확량을 산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이런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착과수 조사, 선정된 해당 구역에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자, 밤호두는 수확 개시 전에 낙과 피해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밤호두만. 나머지 종합 과실은 수확 개시 전에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데 밤호두만 낙과 피해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참달에는 당연히 낙과 피해 조사는 수확 개시 전에 실시하지 않겠죠. 착과 피해만 조사를 한다. 자, 과중조사,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 똑같아요.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품종별 20개 이상도 같네요. 그런데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60개 이상 추출해가지고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해서 과중을 잰다. 과중 구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밤 같은 경우에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30mm, 그 30mm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소가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 참다래의 과중 조사도 밤과 비슷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품종별로 과실 개수를 파악하고 개별 과실 과중이 50g. 밤 같은 경우에는 지름 30mm가 기준이었는데 이 참다래는 과중 50g이 기준이다. 자, 50g을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인 과실을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개별 과실 중량이 50g 이하인 과실은 해당 과실의 무게를 실제 무게의 70%로 적용한다. 밤 같은 경우에는 소가의 80%만 무게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참다래는 50g 이하인 과실은 해당 무게의 70%로 적용해서 과중을 계산을 한다. 자, 이해 가시죠? 자, 품종별 계당 과중. 품종별 50g 초과 표본 과실의 무게의 합, 이건 정상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고요. 플러스 50g 이하 표본 과실의 무게, 이건 70%로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70%. 그러니까 이 50g 이하 표본 과실의 무게의 합에다가 0.7을 곱해주고 이거를 두 값을 더해서 표본 과실수로 나눠주면 품종별 계당 과중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참다래, 키위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를 할 때 다른 종합 과수는 주당 착과수 내지 주당 낙과수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줘서 전체 수확량을 산출을 했다면 이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덩쿨성이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 해당되는 가지인지 특정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주당 착과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리본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리본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 면적 안에 포함된 착과수 그리고 그 면적 안에서 떨어진 낙과수를 세서 전체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착과피해 구성조사. 이건 착과피해 구성조사는 다 동일해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착과피해 구성조사를 실시한다. 자, 품종별 표본 과실을 선정을 하고 피해 구성조사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이거라 그랬어요. 50% 피해, 뭐 80% 피해, 100% 피해 이렇게 따져가지고 요거는 몇 개고 이 80%는 몇 개고 100%는 몇 개고 해가지고 이 개수에다가 이 비율 0.5 곱해주고 이 개수에다가 곱하기 0.8 여기에다가 이거는 100% 피해니까 1을 곱해줘가지고 요 값을 전체 표본 과실수로 나눠주면 이게 피해 구성률이라 그랬어요. 피해 구성률. 자,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품목별로.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뭐, 3주 이상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 이런 거 괄호 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괄호 넣기로 나오거나, 뭐, 몇 품종일 때, 뭐, A 품종, B 품종이 있는데, 이 몇 개를 추출하여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실시를 하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자, 나번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겠죠. 자, 낙과 피해 구성 조사. 이거는 이제 수학 개시 이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다래는 수학 개시 이전에는 낙과 피해 구성 조사가 없다. 낙과 피해 조사 자체를 하질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낙과 피해 참다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 리본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카운트 한다고 했어요.
자, 참달의 경우 수확 개시 전에 낙과수는 100% 피해로 인정하여 수확량에서 제외시켜 별도의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수확 개시 이후의 경우에는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낙과 피해 역시 착과 피해와 마찬가지로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낙과 과실 중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100개 이상을 추출하여 실시. 자, 뭐 100개 이상, 낙과 과실 중 100개 이상 해가지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7번부터는 실질적으로 보험금 계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참다리의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이 뭐라 그랬죠? 수확량을 구하는 기본 모델. 수확량 산출 기본 모델. 기본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의 목적을 산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조사 대상 주수. 이거 품종별, 수령별 뭐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쓸게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속률 곱하기 과중 더하기 자 조사 대상 주수 똑같죠. 그리고 주당 이거는 낙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낙과 피해 구속률 곱하기 과중 여기에다가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그것도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수확량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제곱미터당이 아니죠. 주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주수. 자, 기본 모델이 요거예요. 요거에서 수확 개시 전에는 밤 호두만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 같은 경우에는 밤 호두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종합가수는 수확 전에는 요게 빠져나가겠죠. 요게 빠져나가고 대신 수확 개시 후에는 동일하게 전 모든 종합과수가 수확 개시 이후에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 모델은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다. 자, 그런데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주당 착과수나 주당 낙과수 파악이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참다래의 경우는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하기 제식 면적을 곱해주겠죠? 제식 면적 여기에다가 제곱미터당 착과수를 곱해줘야죠. 여기에다가 과중을 곱해주겠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착과 뭐 피해 구성률 해주겠죠. 여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낙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낙과 피해 구성률 요게 들어갈 거고 딱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주수 그리고 면적당이니까 당연히 곱하기 제식 면적. 자, 이렇게 해준 것이 참다래의 수확량이 되겠죠. 기본 개념은 기본 모델은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거는 주당 착과수고 이거는 제식 면적과 제곱미터당 착과수가 들어가요.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그죠? 요 제식 면적 제곱미터당 낙과수 이거는 주당 낙과수 요거는 주당 평년 수확량 이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여기는 주당이니까 미보상 주수만 곱해주고 끝나는데 이거는 면적당이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의 제식 면적을 곱해준다. 이렇게 해서 전부 계산한 값들을 더해주면은 그게 수확량이 된다. 참다래의 수확량이 된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참다래의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1번 표본구간 면적, 표본구간 면적의 착과수, 그리고 품종 수령별 면적당 착과수. 요걸 구하는 산식은 표본구간 착과수를 표본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품종 수령별 면적당 착과수가 계산이 되어진다. 자, 제식 면적이라는 건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라고 그랬어요.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한 것이 제식 면적이 된다. 자, 품종 수령별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은 품수별 제식 면적에 품수별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은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 계산되어진다. 자, 품수별 착과수는 품수별 조사 대상 면적에 품수별 면적당 착과수, 과중을 적용 후 착과량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피해 구성 조사 실시 후 피해 구성률을 산정한다. 피해율 산정, 피해율은 평수 및 평이죠. 자, 이걸 보시면은 수확량, 품수별 착과수, 품수별 과중, 1 피해 구성률 플러스 품종 수령별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품종 수령별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니까 그 옆에 제식 면적을 곱해줘야겠죠. 이걸 보시면은 품종 수령별 착과수가 여기 나와 있네요. 품종 수령별 면적당 착과수는 이 표본 구간 면적, 우리 사다리꼴에서 얼마나 착과수가 달려 있는지 그걸 센 값을 분자해 놓고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면적으로 이걸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착과수가 계산이 된다. 그러면 요걸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이건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나무 한 주 한 주 이런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식 면적을 곱해준다. 요게 참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여기 표본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은 조사 대상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면적당 착과수를 곱해주면은 이게 품수별 착과수가 된다. 이 품종 수령별 착과수, 요게 요 값이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품종별 과중 1 피해 구성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 값이 수학 개시 전 참달의 수확량이 된다. 자, 이해 가시죠? 이 제곱미터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근데 이거는 면적이니까 제식 면적을 주수 옆에 곱해줘서 그 면적을 산출한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은 참달에는 쉽다. 밤 호두의 그런 보험금 지급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그 기본 구조에 이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당 착과수를 면적당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당 이 면적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얼마가 착과가 되어 있는지 그걸 숫자를 카운트 한 다음에 면적당 착과수를 구한다. 이 면적은 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은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이 표본 착과수를 이 면적으로 이 면적들의 표본 구간 면적들의 합으로 나누어주면 제곱미터당 착과수 계산이 된다. 이거를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주고 제식 면적을 또 곱해주면은 품수별 착과수가 계산되어진다. 같은 방법으로 품수별 면적당 낙과수를 적용시키면은 품수별 낙과수가 계산되어진다. 그런데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시 전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에는 착과 피해 조사만 실시하면 된다. 여기까지 다 이어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품종 수령별 면적당 평년 수확량, 품수별 평년 수확량에 품수별 제식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어요. 이 제식 면적, 이 품수별 제식 면적의 합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이건 실제 결과 주수, 제식 면적.
요거 있죠?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수와 구하는 산식이 다 같은데 이 주수의 면적을 곱해준다. 무슨 주수든지 간에 이 면적을 곱해가지고 이 전체 면적을 산정해서 수확량이든 감수량이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건 뭐 평년 수확량 두 품종 이상일 때 평년 수확량을 품종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표준 수확량의 비율만큼 비례해서 평년 수확량을 품종별로 계산한다. 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미보상 감수량은 당연히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 값을 미보상 비율로 곱해주면 미보상 감수량이 된다. 자, 그러면은 수확 개시 후 참다래의 수확량. 여기에는 수확 개시 전과 다 동일한데 낙과 피해만 추가가 되겠죠? 자, 수확 개시 전과 전부 동일. 낙과 피해 조사함에 따라 수확량 및 감수량에 낙과 피해가 추가된다. 이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낙과 피해만. 자, 표본 조사. 품종 수령별 낙과수는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면적에 품종 수령별 면적당 착과수. 방법은 다 동일한 거예요. 단지 낙과수, 착과수, 낙과수 이 차이만 있다. 자, 품종 수령별 면적당 낙과수, 품종 수령별 표본주의 낙과수 나누기 품종 수령별 표본 구간의 넓이. 착과수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뭐 전수조사.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뭐 전수조사를 해라. 품종별 낙과수 조사. 자,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불가한 경우, 품종별 구분이 불가한 경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낙과수가 전체 낙과수가 있는데, 전체 낙과수, 이건 전체겠죠. 품종별로, 그러니까 표본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추출을 했는데 이 100개 중에서 A라는 품종이 몇 개 포함이 되어 있는지, A라는 품종 과실수, 이 100개 중에 A라는 품종이 몇 개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해서 낙과수, 전체 낙과수에 곱해 준 다음에 그 품종별 전체 낙과수가 얼마인지 비례 배분을 해줘라. 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농작물 재배보험에 관련된 산식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부 다 비례식을 대표해서 다 적용을 시킨다. 자, 수확 개시 후 금차 수확량. 품종 수령별 착과수 곱하기 품종별 괴당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다 똑같죠? 우리 수확 개시 전 요거와 낙과 피해만 포함될 뿐 전 과정 동일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수확 개시 후 금차 감수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다 똑같은데 이 1 마이너스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이 아니라 그냥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만 곱해준다. 왜냐하면 피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피해 구성률 자체만 곱해준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금차 감수량에는 당연히 고사주수가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고사주수는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 주당 착과수 플러스 주당 낙과수, 요거를 고사주수에 곱해주고 이걸 과중으로 곱해주고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1 마이너스 맥스 A를 해준다 그랬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거는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의 개념이 아니라 고사주수도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에 고사주수가 몇 주인지 고사주수 금차 고사주수가 몇 주인지 파악을 해서 그 숫자를 곱해주고 당연히 1 마이너스 맥스 A를 해줘야겠죠. 중복 보상 방지. 그리고 이 고사주수에 먼저 제식 면적. 참다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수 다음에는 무조건 제식 면적을 곱해준다. 아시겠죠? 자, 참다래의
나무 피해 감수량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품종 수령별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에요. 우리가 다른 과실들은, 다른 종합 과수는 평년 착과수, 평년 수확량이 아닌 주당 착과수 플러스 주당 낙과수로 했었는데, 고사주수의 경우, 이 참다래의 경우 고사 피해, 나무가 고사에서 발생된 피해 감수량 계산을 할 때에는 미보상 주수를 계산해주는 이 개념과 마찬가지로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고사주수, 금차 고사주수에 곱해줘서 계산을 한다. 이 제식 면적은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주수가 나오고 바로 제식 면적이 바로 따라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 실수를 안 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품종 수령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뭐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평년 수확량을 뭐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계산이 되어진다. 자,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표준 수확량의 비율만큼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한다. 자, 비율의 산정은 밤 호두와 동일. 자, 뭐 그 평수미평. 자, 이걸로 PA율을 산정을 하는데 기본 개념이 뭐가 같냐? 자, PA율 산정이 밤 호두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보시면은 제가 세 분류로 나뉜다 그랬죠? 세 분류. 수확 개시 전 사고만 발생한 경우, 수확 직전 조사한 수확량의 데이터를 수확량 값으로 사용. 그리고 2번 수확 개시 전 사고, 수확 개시 후 사고 모두 발생한 경우, 요거는 수확 개시 직전 조사한 수확량 값에 수확 개시 이후 발생한 감수량의 합을 차감하여 수확량 값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수확 직전 조사 수확량의 마이너스 감수량의 합, 요걸로 수확량을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3번은 좀 수확 직전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난해한, 이해하기 좀 난해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는데, 수확 개시 이후에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금차 조사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 플러스 기수확량, 요것이 금차 수확량이라 그랬어요. 이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근데 이 금차 수확량이 이게 이제 최초 조사겠죠. 자, 이 최초 조사의 금차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평년 수확량이 내려가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감수량의 합, 요게 수확량이 된다고 했었죠. 이 평수미에 들어가는 그 수확량. 그런데 이 금차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럴 때는 이 금차 수확량 마이너스 감수량의 합을 차감해준 것이 수확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수미 평에 들어가는 적용되는 그 수확량은 이렇게 구한다. 이런 차이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 PA율 한정이 밤 호두와 동일하다는 건 요 개념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수확량을 산정을 하고, 수확량 산정을 해서 PA율을 구하고, PA율을 구해서 보험금을 구한다. 이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참다래에서 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다 동일한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덩쿨성 식물이라서 한 주당 착과수나 낙과수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당 리본으로 사다리꼴 면적을 만들어서 그 리본에 해당되는 그 면적 안에 착과된 과실과 낙과된 과실을 파악을 해서
면적당 낙과수, 면적당 착과수로 변환시켜 가지고 전체 과실수, 전체 착과수 그리고 전체 낙과수를 산정을 한다. 이게 다른 종합과수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참다래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치 50g 초과할 때는 그냥 그 무게를 적용시키고, 50g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0.7을 곱해줘 가지고 그 무게를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과중조사할 때. 그거 알아두시고, 이 표본 구간 면적 어떻게 구하는지, 윗변 길이 플러스 아랫변 길이, 거기에 높이를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은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된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식 간격,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조사를 해서 이 주간거리에 열간거리를 곱해줘서 제식 면적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식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합과수는 조사 대상 조수였는데, 이 참다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제식 면적이 붙어야 돼요. 제식 면적. 그래야지 면적당 계산하는 것이, 제식 면적이 바로 주수 뒤에 붙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면적당 계산하는 것이. 뭐 이거 다 똑같죠. 실제 결과 주수가 나오면은 실제 결과 주수 뒤에도 제식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다 동일해요. 제식 면적은 무조건 곱해줘야 돼요. 이런 거 빼먹고 계산해버리면 하나의 실수로 해당 문제 전체가 다 오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버릇처럼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수 옆에 무조건 제식 면적을 곱해준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수, 해당 주수의 착과수나 낙과수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리본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면적 안에 속해 있는 착과수 그리고 낙과수를 계산해서 면적당 과실수를 파악을 한다. 그 면적당 과실수를 파악을 해서 전체 면적에 곱해주면은 전체의 수확량을 알 수가 있다. 그 개념이기 때문에 주수에는 무조건 제식 면적을 곱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다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대추, 매실, 살구 이렇게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